안녕하십니까.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아나운서 심유진입니다. 오늘은 경기장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오늘도 역시 독립리그의 목소리였던 두 분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올 시즌 열심히 한 시즌 중계 진행했더니 마지막에 중계석에서 쫓겨났습니다. 캐스터 유시안입니다. 네, 오늘 데뷔 시즌이었던 올 시즌이 끝나고 이렇게 좀 욕먹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즌을 마감한 해설위원 이수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2020 시즌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파주시 챌린저스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올 시즌 4개의 팀이 참여해서 정말 끝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던 경기들 많이 보여줬었는데요. 오늘은 그 한 시즌 동안 각 팀의 경기 기록 되돌아보며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항상 제가 심유진 아나운서한테 그라운드 리포팅을 넘겼는데 오늘은 제가 첫 코너를 진행하게 됐는데요. 일단 올 시즌 4개 팀에 대한 기록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합니다. 파주시 챌린저스와 고양시 위너스 그리고 연천군 미라클, 용인시 바타연까지 4개 팀의 기록을 함께 살펴볼 텐데 저는 좀 각 팀마다 키워드가 하나씩 좀 있다고 봤어요. 그래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파주시 챌린저스입니다. 파주시 챌린저스는 뭐 모든 팬분들이 인정하시겠지만 이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모든 지표에서 좋은 지표를 보여줬고 고른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압도적인 힘으로 좀 우승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투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투수력에서는 파주시 챌린저스가 거의 4팀 중에 유일하게 선발과 중계 그리고 마무리 이런 역할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런 지표들이 실제로 기록에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팀 평균 자책점도 1위, 피안타, 피홈런, 실점, 자책점까지 모두 다 최소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파주시 챌린저스가 우승을 하는데 좀 크게 일조하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돼요. 네, 파주 챌린저스의 그 다른 타격적인 지표에서도 좀 재밌는 점들이 있는데 홈런이 4위, 그러니까 4개 팀 중에 4위 꼴찌였다는 이야기고 희생번트는 2위, 그리고 득점 타점이 3위였습니다. 이 이야기는 파주 챌린저스가 잔루도 많이 가져갔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말한다면 팀이 이길 만큼의 점수를 뽑았지만 작전 야구로 효율적인 야구를 이끌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이제 계속해서 고양시 위너스를 좀 살펴볼 텐데 리그 준우승을 기록을 했고 결선 리그에서도 준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. 2위 팀인 만큼 거의 모든 지표에서 2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사실 기록적인 측면에서 어떤 무언가가 도드라지게 보여지진 않았어요. 그렇다면 이 기록적인 측면 외에 뭔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멘탈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사실 리그 최하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. 올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중반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 최하위에서 머무르면서 벗어나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. 이게 성적이 잘 나와야 또 야구도 재밌고 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경쟁 속에서 펼치는 한 개의 리그라는 걸 좀 감안했을 때는 결국 고양시 위너스가 올라가는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무너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. 리그 중반까지도. 근데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팀이 아무리 게임을 지고 있어도 좀 뭐랄까요, 게임을 포기했다 이런 생각이 일단은 전혀 드는 경기가 한 경기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 팀이 보여준 저력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멘탈이 좀 중심에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실제로 팀 지표들을 좀 봐도 안타가 현재 전체 1위인데 뭐 2위를 기록한 파주와 14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의 정말 압도적인 1위 뭐 이런 지표가 아니거든요. 그 외의 지표들을 전부 다 2위를 기록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지표에서 좀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런 멘탈이 정말 강한 야구를 끝까지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 좀 결승전 때가 좀 생각이 나요. 결승전 이제 최종 결선 라운드 그러니까 3차전 경기였죠. 챔피언 결정전 3차전 경기에서도 점수 차가 정말 크게 났어요. 사실 좀 MBC 스포츠 플러스라는 대형사를 불러놓고 좀 민망한 성적이었죠. 민망한 점수 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마지막에 제가 했던 멘트는 정말 고향다운 야구를 했다. 경기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선수들의 그런 뭉칠 수 있었던 플레이를 좀 끝까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.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또 고양시 위너스를 특히나 사랑하셨던
이수빈 해설위원도 뭔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? 올 시즌 고양 위너스의 그런 야구를 보면서. 뭐 사실은 꼴찌에서 시작을 해서 준우승까지 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좀 기적적인 부분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사실 좀 저는 이제 고양 위너스와 전혀 반대됐던 이제 한 팀을 이야기한다면 또 연천 미라클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연천 미라클과 고양 위너스의 올 시즌을 좀 묶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돼서 저는 이제 뒤에 고양 위너스와 연천 미라클의 이야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사랑하셨던 그 팀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제 3위 팀 연천 미라클은 사실 1위 팀과는 좀 상반된 기록이었습니다. 1위 팀이 약간 투수의 힘으로 리그 우승까지 끌고 갔다면 이 연천은 좀 타격의 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. 역시 지표에서도 다 드러나는 부분인데요. 팀 득점, 타점, 볼넷, 홈런 이런 사실 타격에 있어서 모든 지표들에서 다 1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압도적인 힘을 타선에서 뿜어냈던 연천인데 반면에 이제 투수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. 그리고 저희가 매번 중계를 해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투수에 대한 과제가 너무 많다. 그러니까 특히나 투수의 절대적인 수 자체가 좀 부족했던 한 시즌이었고요. 물론 후반기에 합류한 선수들도 있었지만 그 선수들이 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투수력에서 좀 안정감을 찾으니까 이제는 타자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 컬러를 좀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움으로 남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연천군 미라클은 제가 또 특이하게 하나 봤었던 거는 그 기록이에요. 전체 기록. 40 저희가 이제 48경기, 48경기를 시즌 동안 팀별로 치렀는데 22승 22패 4무. 그러니까 승률 딱 절반이거든요. 근데 저희가 중간에 시즌 중반에 중계를 해드리면서 이런 멘트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. 참 퐁당퐁당이다. 이 연승의 흐름을 가져가지를 못하고 계속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를 반복하는 연천이 아닌가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결국 최종 성적도 이렇게 5할로 마무리가 되면서 좀 아쉬운 한 해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시즌 중후반까지만 해도 이제 1위에 대한 그런 위협을 하고 1위로 실제로 오른 적도 있고,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즌을 3위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이 투타의 좀 조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거의 없었다.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팀이 용인시 빠따역인데 용인시 빠따역은 참 뭐랄까요. 저는 이제 연천군 미라클의 한 시즌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드렸는데 정말 아쉬움이 크게 남는 팀은 이 팀이 아닌가 싶어요. 용인시 빠따역. 사실 시작은 정말 화려했습니다. 사실 이 독립야구를 저도 3시즌째 중계를 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지만 그 야구 팬들에게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 선수들이 돈을 받으면서 프로 선수로서 이렇게 경기를 치르는 게 아니라 한 경기 한 경기 돈을 내면서 치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엔 학원 야구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용인시 빠따영을 중계하기 전부터 이 구단의 출범을 굉장히 눈여겨봤어요. 이 구단이 처음에 걸고 나온 슬로건은 회비를 받지 않는 독립야구단을 만들겠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나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슬로건 당연히 매력이 있죠. 독립야구에 시도를 하지 못했었던 많은 선수들은 결국 그 회비가 좀 부담이 되고 실제로 이제 한 시즌 치르면서 이 야구에만 전념하는 선수들은 몇 없어요, 진짜로. 그 경기 오기 전에 뭐 아르바이트 뛰고 오고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르바이트를 뛰다가 경기를 시작하는데 시작 시간을 못 맞춰서 늦게 오는 바람에 중간에 대타로 투입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르바이트 때문에 정말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야구 생활을 하기가 정말 버거웠는데 그렇다 보니까 용인시 빠따영 처음 시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. 정말 내노라 하는 선수들 프로에 지명받았다가 프로 구단에서 어느 정도 성적과 커리어를 쌓다가 온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합류를 했고 그만큼 굉장히 화려한 출발을 했습니다. 이 팀이 앞서 3개 팀이 뭐 파주 챌린저스는 투수력이 뛰어났다, 뭐 고양시 위너스가 멘탈이 뛰어났다, 뭐 연천이 타격적으로 뛰어났다 이 3개의 장점을 모두 품고 있던 구단이었어요. 그래서 초반에 이 출범할 때는 정말 뭐랄까요
1위도 간 적이 있었고, 예, 리그 초반에는. 하지만 그게 이제 오래가지 못했던 것은 결국 그 뎁스의 부족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한 시즌을 치르면서 결국 1년 내내 한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 철인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로봇이 아니잖아요. 로봇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연료를 주입하면 그냥 계속 굴릴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상도 오게 되고 피로도 누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가장 부족한 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용인이 사실 물론 떠난 박성빈 선수를 탓하려는 건 아닙니다. 예, 탓하려는 건 아니지만 박성빈 선수가 떠나갔을 때 그 자리를 결국 감독이 메울 수밖에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라고 봐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인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화려했던 출발에 대비되는 그런 몰락의 길, 그 몰락의 시간들이 저는 그때부터 좀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런 사라진 팀 컬러가 좀 아쉽지 않나.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표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도루가 지금 좀 눈에 띄어요. 도루가 지금 전체 4개 팀 중에 1위, 148개인데 그만큼 정말 압도적인 팀 컬러를 가지고 있었던 팀인데 시즌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한 경기에 도루 1개도 보기 힘들어졌어요. 용인 경기에서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도루라는 팀 컬러가 분명히 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 컬러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연천과 비슷하게 본인들의 색깔을 잃어버린 팀이 아니었나. 그래서 좀 아쉬운 한 해였죠. 네. 사실 이 용인 시바타형은 그 기록으로 살펴보더라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희생번트 희생 그 플라이가 2위예요. 근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? 팀 볼넷도 2위예요. 그러니까 출루도 만들어내고 많은 선수들이 뛰는 적극적인 야구를 펼치기는 하는데 불러들이질 못하는 거예요. 타점 득점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당연히 팀 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과 이제 점수가 나지 않으니까 투수가 아무리 잘 막아주더라도 결국 경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그런 야구를 용인 시바타형에게서 좀 찾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연천 미라클과는 좀 전혀 다른 방향의 그런 팀이 되기는 했는데 결국 이제 회비를 받지 않는다라는 너무나 멋진 그 슬로건이 있었습니다만 선수들이 원한 것이 그 과연 회비를 받지 않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 선수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야구를 원했던 것인지 조금 한 번의 그런 고민이 필요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용인 시바타형이었습니다. 네, 이렇게 4개의 팀 한 번씩 살펴봤고요. 그 중에서도 특히 끝까지 2위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던 고양이너스와 연천군 미라클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시즌 초반과 시즌 후반부의 순위표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.